그래서 그 원천세 신고는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인건비 준 거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는 거를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연말정산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직원을 쓰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원천세는 뭐냐? 원천세는 여기 세금의 종류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세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홈택스 가가지고 여기 세금 신고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 밑에처럼 원천세 신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뭐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랑 같이 쭉 있어가지고 무슨 세금인 척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천세 신고는 1년에 12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신고가 원천세 신고예요. 매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세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부가세는 되게 쉬웠잖아요. 소득세도 좀 쉬웠잖아. 근데 원천세는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야. 왜냐면 원천세는 일단 소득세를 모르면 원천세를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 적격 증빙, 어떻게 보면 이 증빙의 개념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원천세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소득의 종류도 다 설명드렸고 적격증빙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원천세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천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격증빙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계산서, 이걸 보면 세금계산서라는 게 영수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뭐냐면 돈을 받았다라는 게 영수증이잖아, 그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쓰는 거냐면 돈을 받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물건을 팔고 돈을 받죠. 그러면 영수증을 이제 세금계산서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한 사람이 영수증을 써주면 공급받은 사람은 이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 공급한 사람은 이걸로 소득신고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거래를 사업자하고 할 때는 이렇게 증빙 처리를 하면 돼요.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돼. 근데 이 거래를 이제 직원이랑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직원하고 거래를 했어. 그러면 직원한테 월급 주는 것도 거래잖아. 이것도 직원이 사업자한테 인적 용역을 제공을 한 거야. 공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대가로 돈을 준 거야. 그러면은 영수증을 누가 써야 돼요? 직원이 돈을 받았으니까 직원이 이 영수증을 써줘야 되잖아요, 증빙을. 근데 이걸 써줄 수 있냐? 그러니까 직원이 나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줬으니까 나는 직원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이 돈을 준 거를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직원이 이 증빙을 쓸 수 있냐? 사실 뭐 쓰려면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직원은 사업자가 없어서 그런지 왠지 뭐 주민번호로 써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돈을 줬다는 그 증거 자료,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돈을 줬는데 그 영수증을 내가 쓰는 거야, 증빙을. 좀 이상하죠? 원래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공급하는 사람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직원급여에 대한 증빙은 사업자가 쓰는 거다. 돈을 주면서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쓰는 거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좀 생소해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직원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원천세 신고냐? 아니에요. 그게 원천세 신고가 아니고 그걸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급명세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반드시 같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하고 그거를 국세청에다가 잘 얘기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잖아. 그거를 하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급명세서를 알아야 되고요. 그럼 원천세는 뭐냐면, 원천세는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 이게 나한테는 비용이지만 직원한테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직원이 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직원이 알아서 신고하고 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직원의 소득세를 돈을 주는 사업자가 다 계산해가지고 원천 징수, 돈을 줄 때 원천적으로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직원들의 소득세를 사업자가 한 명 한 명 다 신고해가지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세는 뭐냐면, 일단 내가 월급을 줄 때 이 사람한테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게 원천세예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할 때는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라는 건 신고를 안 해요. 그냥 사업장의 직원이 뭐 되게 많을 수 있잖아. 삼성전자 같은 데는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만 명, 몇십만 명한테 돈을 월급을 주면서 걷어들이는 원천세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달 그냥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를 줬으면 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식당에 직원이 10명 있으면 10명한테 돈을 주면서 원천징수한 거를 매달 내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원천세 매달 신고하는 거 너무 번거롭거든요. 근데 직원 수가 30인 미만이면은 6개월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기본적으로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원천세는 직원들한테 급여를 줘서 거둔 세금을 빨리빨리 납부하기 위한 신고인 거고, 그래서 그 원천세 신고는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인건비 준 거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라는 거를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급명세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원한테 급여를 주는 걸 예를 들었는데 우리 3.3% 원천징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3.3% 원천징수하고 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자한테 돈을 줄 때, 사업자한테 돈을 줄 때 원래 세금 계산서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영수증을. 근데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업자 있어요. 그 우리 보통 프리랜서라고 많이 얘기하죠. 정확하게는 이제 뭐 3.3% 인적 용역 사업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줄 때 이게 돈을 주는 내 입장에서는 그냥 뭐 2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이게 그냥 200만 원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인데 이게 무슨 소득이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아까 얘기한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원천세 지급명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빨간 박스로 표시한 이 7가지의 소득을 줄 때, 이 소득이 발생할 때는 원천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소득에서 사업자 간 거래할 때 증빙으로 거래하는 거 말고 그거 외에는. 그래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고용을 했어요, 누군가를. 근데 이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했으면 내가 월급을 주는 게 이제 근로소득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은 근로소득으로 이제 원천징수를 해요. 근데 그 원천징수 세율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이 또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상용 근로소득이면은 원천징수할 때 간이세액표라는 걸 보고 거기에서 부양가족에 따라서 이제 표에서 찾아서 이제 원천징수를 하는 거고, 일용 근로소득이면은 하루에 15만 원까지는 이제 기본 공제를 해줘서 세금이 없고 15만 원이 넘어가면은 2.97%를 원천징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줄 때 이게 이 사람이 근로자는 아니야,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대. 그러면은 3.3%만 원천징수하면 돼요. 그럼 200만 원 줄 때는 66,000원 원천징수하고 136,000원이죠? 그것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자 소득 같은 거, 우리 이자 받을 때 15.4% 원천징수 하거든요. 기타 소득 같은 거, 우리 권리금 같은 거 처리할 때 8.8% 원천징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천징수 세율이 다 달라지고요, 소득마다.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도 다 달라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다 다르고 서류도 다르고 일정도 달라요. 그래서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원천세랑 지급명세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하는 것도 요거죠. 근로소득 중에서도 상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줬다. 뭐 꼭 급여가 아니더라도 뭐 사업자한테 3.3% 원천징수를 하던, 뭐 이자를 주던, 뭐 권리금을 주던, 뭐를 주던 간에 하여튼 그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준 내가 그걸 신고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신고해야 되는 거는 원천세 신고예요. 그냥 편하게 직원한테 월급 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직원한테 월급 2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원천세가 보통 상용 근로자면 한 10,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10,000원을 원천징수 해가지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하는 거냐면 매월 지급한 달에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이번 달에 월급 줬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거 원천세 신고해서 납부하고, 그 다음 달에 월급 줬으면 또 납부하고 또 납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반기납 신청하면 6개월에 한 번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는 이제 그냥 세금 빨리빨리 내려고 하는 거고, 이거 말고 우리가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는 거를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지급명세서 제출인데, 지급명세서 제출을 언제 하는 거냐면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누구한테 돈을 줘.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돈을 줘. 그러면 200만 원씩 1년 동안 줬으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작년에 누구한테 주민번호랑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400만 원을 줬습니다 라고 이제 신고하는데, 그게 매년 2월에서 3월. 그러니까 우리 2월달 되면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 연말정산 하는 게 정확하게 이제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인 거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우리 직원 한 명한테 이제 작년에 얼마를 줬는데 이 사람의 카드 쓴 거랑 이런 거 내가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다 받잖아요. 회사에서 다 받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소득공제 받을 게 얼마고 세액공제 받을 게 얼마고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이 있고 해가지고 소득이 얼만데 소득공제 얼마고, 그래서 계산했더니 산출세액이 얼만데 작년에 내가 원천징수한 게 뭐 이만큼 있으니까 계산했더니 돌려받아야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고, 아니면 더 낼 거 있으면 더 내고, 이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한 명 종합소득세 신고 다 해주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직원을 쓰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모르고 원천세 지급명세서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뭐 지금 다 모르고 그냥 잘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큰데, 아무튼 간에 개념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게 전부였거든요. 인건비 신고 관련해서는 이게 전부였는데, 저도 유튜브 하면서 맨날 이거 좀 요즘에 이제 뭐 국세청의 그 전산 시스템 그렇게 좋아져가지고, 이제 사실 옛날에 국세청 전산 없고 컴퓨터 없고 이럴 때나 이제 그때 만든 제도 방식이거든요. 이 신고 방식이. 그때는 이제 근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업자가 이렇게 좀 해줘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직원들이 내면 되지, 사업자는 그냥 월급 주고 누구한테 얼마 줬습니다 신고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사업자가 다 하라는 게 이게 되는 건가 싶어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저기 큰 회사는 이제 그런 회계팀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내가 혼자 직원 몇 명 데리고 하는데 직원들한테 자료 받는 것도 어려워. 직원들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갖고 오는 것도 어려워하고, 물론 국세청이 그런 시스템을 자꾸 뭔가 자동화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제도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늘었어요. 2019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걸 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또 매월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6개월에 한 번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런데, 진짜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다시 좀 되돌려야 될 것 같아. 적어도 여기로는 되돌려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왜 만든 거냐면 그거거든요. 이제 근로자들, 소득이 좀 적은 분들한테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정부 지원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는데, 이제 소득을 1년에 한 번, 원래 1년에 한 번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주는 거야. 작년 소득에 대해서 다음에 5월달 지나가지고 이제 막 주면은 9월, 10월 이때 주니까 빨리빨리 주고 싶은 거지, 근로장려금을. 그래가지고 빨리 주려면 소득을 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업자들이 지급명세 제출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라, 매월 하자 그래가지고 돈 줄 때마다 신고해라 해갖고 만든 게 간이지급명세 제출이거든요.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전 매우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지급명세서를 매월로 하던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가산세예요. 가산세 낼 것만 많아졌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나마 원천세 신고는 반기납 신청하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매달 한다 그랬다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상용근로소득은 6개월로 해놨는데 그것도 자꾸 뭐 매월로 바꾼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바꿔가는 것 같아서, 세금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 많지만 이런 이유로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공부를 좀 하고 같이 좀 목소리를 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원천세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